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의 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 동사의 도치에 대해서는 제가 1강의 뒷부분에 이미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은 이미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도치라는 말을 접하게 된 것이 중학교 입학해서 영어 시간에 의문문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라 이렇게 배운 것이죠. 그런데 왜 의문문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의 수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뭐 했어? 라는 이런 의문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What you did yesterday?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서는 의문문이 완전한 의문문이 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묻는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언제, 얼마, 어디, 어떻게 모두 다 묻는 말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한 묻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그런 묻는 말인 것이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어? 언제 왔어? 얼마예요? 어떻게 했어? 이제는 묻는 말이 완전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말에다가 동사를 붙였더니 묻는 말이 완전해진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묻는 말은 묻는 말 혼자서는 완전한 묻는 말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동사 없이 그냥 묻는 말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묻는 말이 완전한 묻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사가 따라줘야, 동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동사가 붙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잘못 만든 예문을 보시면, 묻는 말을 보시면, 의문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는 말 혼자서만 덜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와 묻는 말 사이에 주어가 끼어 있음으로 해서 묻는 말과 동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묻는 말이 완전한 묻는 말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뭐라고 얘기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묻는 말이 완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그냥 이 자리에 가져와 버리면 이 뒤에는 의미가 또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여기 이 동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동사를 여기다 갖다 붙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맨 아래에 있는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묻는 말에 이렇게 동사를 붙여서 완전한 묻는 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뭐 했어? 이렇게 완전한 묻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 것이 아니라 묻는 말이 완전한 묻는 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사를 갖다 붙여준 것입니다. 도치라는 것은 단순히 어순을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A, B를 B, A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은 것이
도치인 것이고, 이것은 도치시킨 것이 아니라 묻는 말이 완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묻는 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사를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도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도치라고 알고 있던 것이 실은 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도치가 아닌 묻는 말에 동사를 붙여서 묻는 말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묻는 말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How much라는 이런 묻는 말만 가지고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is를 붙여서 얼마예요? 라는 이렇게 완전한 묻는 말을 만든 것이죠. why라는 묻는 말만 가지고는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를 또 붙여서 왜 그랬어? 라는 이런 또 완전한 묻는 말을 만든 것이죠. where라는 묻는 말만 가지고는 또 역시 완전한 묻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have를 붙여서 완전한 묻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때 have는 현재 완료의 have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라는 그런 묻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ow much라는 거에 can을 붙여서 완전한 묻는 말을 만든 것이죠.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완전한 의문문을 묻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Who took my umbrella? 라고 해서 누가 내 우산을 가져갔냐라는 의문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who가 묻는 말임과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바로 동사가 따라온 것이고요. 이렇게 묻는 말이 주어 역할을 함으로써 뒤에 자연스럽게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달리 여기다가 동사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래처럼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동사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네가 내 도시락 먹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네가 내 도시락 먹었지? 안. 예, 분명 안이라는 말이 부정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 말만 가지고 완전한 부정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말과 마찬가지로 부정어 역시도 부정어 혼자서는 완전한 부정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정어도 완전한 부정어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어 뒤에 동사가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동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네가 내 도시락 먹었지? 안 먹었어. 안 그랬어. 안 했어. 이렇게 동사가 부정어와 동사가 붙어야만이 완전한 부정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리를이 문두에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를은 not과 같은 부정어입니다. 이런 부정어가 혼자서 동사도 없이 덜렁 혼자 있어서는 완전한 부정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마치 네가 내 도시락 먹었지라고 묻는 말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완전한 부정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어 뒤에는 동사가 붙어줘야 하는 것이죠. 동사를 붙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문처럼 little did라고 이렇게 동사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little이라는 부정어가 완전한 부정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little did로 알 수 있는 것은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그런 완전한 부정어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안 했다. 안 했다. 무엇을 안 했는지는 이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녀가 미스 보스턴이 되는 것은
미스 보스턴이 되는 것을 꿈꾸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기존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부정어가 문장의 문두에 오면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 것이 아니라 부정어에 동사를 붙여서 부정어를 완전한 부정어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부정어를 완성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never have라고 이렇게 부정어를 완성시켜줬죠. 완전한 부정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have는 역시 현재 완료의 have니까 이 never have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결코 해본 적이 없다. 결코 한 적이 없다. 무엇을 한 적이 없는지는 이 뒤에 이렇게 나왔죠. 이전에 이것을 보는 이런 행위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했다는 말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보도블록처럼 보이는 곳인데요. 이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역시 문두에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동사를 붙여서 부정어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해지는 역시 현재 완료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묻는 말이나 부정어 뒤에 오는 해지나 해부는 현재 완료의 해지나 해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요. 이 부정어만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역사상 결코 이전에는 이랬던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결코 이전에는 이랬던 적은 없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적이 없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혁신이 그렇게 많은 약속 또는 그렇게 많은 희망을 제공했던 그런 적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문 역시도 문두에 이런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붙여서 이 부정어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문장이고 또 부정어를 완성시킨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ntil이 있습니다. until은 주체행위의 종료 시점이 되는 것이죠. 주체행위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until입니다. 이 since와 until에 대해서는 이 앞쪽 강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장에서의 주체행위는 바로 not이 되는 것이죠. not이라는 부정이 종료되는 시점이 바로 much later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uch later가 되면 not이 종료되고 긍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어 구문을 만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참 후가 돼서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참 후가 되면 not이 종료가 되고 긍정으로 바뀌니까 한참 후가 돼서야 하게 됐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까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단지 여기까지 봐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참 후가 돼서야 하게 됐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됐는지는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가 알게 되는 것을. 무엇을 알게 되냐? 그녀가 진정으로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한참 후에서야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해석해 보면 한참 후가 돼서야 그녀가 진정으로 누구였는지를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예문의 경우 역시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동사를 붙여주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그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심지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조를 완전하게 만들고 강조를 완성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역시도 묻는 말이나 부정어처럼 강조만으로는 완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도 역시 동사와 함께 해야만이 강조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so nervous라고까지만 하면 이것은 말을 하다만 것이 됩니다. 마치 너무 긴장, 여기까지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긴장, 이런 제대로 된 말이 아닌 말을 하다만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면 동사가 붙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so nervous am 하면 너무 긴장해서 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긴장해서 나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예문은 학력평가에 나왔던 지문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문 역시도 강조어가 이렇게 문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사를 이렇게 붙인 것이죠. 만일 이 동사가 없다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너무 경솔, 말을 하다만 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경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를 붙여서 이 강조를 완전한 강조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경솔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너무 경솔하다, 너무 경솔해서 우리는 그래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방황하냐면 시간들에서 방황한대요. 그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들이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들이란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방황하고 정작 우리들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것이 아닌 과거나 미래의 시간들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조하는 말이 only if가 되겠습니다. if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가정이실 텐데 저는 if를 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if를 어떠한 경우로 봅니다. 한 가지 경우로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이렇게 할 것이다. 저럴 경우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if를 가정으로 보지 않고 if는 그냥 한 가지 경우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권이 맞았을 경우 내가 너에게 차를 사줄게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only if A라고 하면 오로지 A의 경우에만 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only if A라면 오로지 A의 경우에만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강조가 여기까지만 표현해서는 강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를 붙여서 강조어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only if A can 하면 오로지 A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어가 완전해주는 것이죠. only if A can 하면 오로지 A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강조어나 또는 부정어, 묻는 말 뒤에 동사가 붙는 것을 무슨 문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only if A can 하면 왜 can이 있어야 하는지, 오로지 A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can이 붙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can을 붙이는 이것을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어떤 경우냐 하면 추가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오로지 추가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온라인에서 당신의 소포를 추적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로지 추가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포를 온라인으로 추적하는 것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말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 그렇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 역시도 상대방과 같은 생각이다. 나 역시도 상대방과 같은 처지다. 같은 입장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역시 그 사람과 같은 입장임을, 같은 처지임을, 나도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다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 노란색 좋아해. 그러면 제가 그렇다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나는 공 차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다 나도, 상대방처럼 나도 공 차는 것을 좋아하고 나도 같은 입장이다, 같은 처지다 라는 것을 표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렇다 나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 나도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영어는 so do I 또는 so am I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so라는 말, 이 한 단어만 가지고는 완전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 그러하다라는 이런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동사와 함께 붙어줘야만이 so가 그렇다 또는 그러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구체적 예문을 보시면 I think he's rude라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나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나도 같은 입장임을, 나도 같은 생각임을, 같은 처지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So do I. 그렇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자 며느리가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My son is dead. I'm griev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나 지금 애통해하고 있잖냐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So am I 라고 대답을 합니다. So am I 라고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애통하다 나도, 이런 식의 대답이 되는 것이죠. as에 관해서는 제가 앞쪽에 이미 강의를 한 바가 있죠. as는 바로 주어가 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as는 주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는 지금까지 보아온 as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as는 이 뒤쪽의 것을 가지고 앞쪽에 있는 주체 행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as는 방향이 반대가 돼서 이 앞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을 규정한다. 이 말을 달리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앞쪽에 있는 내용을 뒤쪽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뒤쪽에 적용시킨다. 우리의 딸은 그렇게 느낀다. 이 내용을 그대로 아들한테도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낀다. 딸들과 마찬가지로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앞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뒤쪽에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을 우리의 딸이 그런 식으로 느끼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as to를 가장 합당한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우리의 딸이 그런 식으로 느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들도 그렇게 느낀다. 우리의 딸이 그런 식으로 느낀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아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as만 가지고는 이런 마찬가지다라는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를 붙여서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as만 가지고는 마찬가지다라는 완전한 의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s를 붙여서 완전한 의미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도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도치와는 아주 아무 상관없고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단지 as가 완전한 의미,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사를 붙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트콤 프렌즈의 한 대목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자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오는데 그 콧물이 코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친구가 알아차리고 잠시 후에 조이 또한 알아차린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녀가 뭔가를 알아차린다. 모니카의 코로부터 늘어져서 매달려 있는 뭔가를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다. 조이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좌우 바꾸기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묻는 말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붙이는 경우, 부정어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조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 그렇다 또는 그러하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so 다음에 동사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as 다음에 동사를 붙이는 경우, 이렇게 동사를 붙이는 경우를 봐왔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바꿔놓는 그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mousine pulled up and out came two men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는 정상적인 어순으로 하자면 two men came out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two men이 있어야 하고 이쪽에 out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을 순서를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왼쪽에 있는 문장과 대비시키기, 대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또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리무진과 투맨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또 기존법에서는 또 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뭐 도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굳이 도치라는 어려운 이름을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그냥 단순히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바꿔놨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어려운 말로 도치라는 말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리무진 한 대가 서더니 두 사람이 리무진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역시도 문장에 좌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주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 오른쪽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원래 주어 자리에 있게 되면 모양이 마치 주어는 이만큼 길고 보충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짧아져서 가분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좌우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럼 원래대로 돌려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신의 새로운 크레딧 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해석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것을 주어처럼 동봉된 것은 당신의 새로운 크레딧 카드입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도 되는 것이죠. 이걸 원래대로 순서대로 바꿔서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동봉된 것은 당신의 새로운 신용카드입니다. 라고 순서대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이번에는 자리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꾸기는 말 그대로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고 단어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자리 바꾸기가 되겠습니다. A, B를 BA라고 이렇게 단순히 순서만 바꿔놓는 것이죠. 의미의 변화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자리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자리 바꾸기가 도치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We have made our opposition clear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반대를 명확히 했다. 명확히 했다. 분명히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clear our opposition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promised that I would give the matter serious consideration to her 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나오고 이런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녀라는 것이죠. 내가 약속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래 정상 어순입니다. promise에 목적어 나오고 이것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래 정상 어순인데 이렇게 목적어가 길다 보니 이 짧은 것만 이 끝에 가서 달랑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모양이 좋지가 않죠. 영어는 짧은 것은 앞쪽으로 긴 것은 뒤로 막연한 것은 앞쪽으로 단순한 것, 구체적인 것은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게 영어의 일반적인 어순이다 보니 이것을 앞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긴 목적어는 뒤로 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속했다. 그녀에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준비된 강의고요. 오늘은 그 도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도치라는 말이 그렇게 꼭 필요한 용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묻는 말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사를 붙이거나 부정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 붙이거나 또 강조어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붙이는 것은 보셨다시피 도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바꾸어 놓는 이런 문장 형태도 굳이 또 그걸 도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자리 바꾸기가 그나마 도치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데, 이 또한 굳이 어려운 말 써가면서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리 바꾸기라고 해도 되고, 그냥 굳이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 것이죠. 물론 꼭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쓰는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문법 용어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기는 쓰지만 안 써도 된다면 안 쓰면 더 좋은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